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산세가 험한 만큼 약초가 많이 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산비탈을 일구어 근근히 먹고 사는 순박한 농사꾼들이었으나, 마을 한가운데 기와집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사는 최 촌장만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기름진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고, 곳간에는 몇 년을 먹고도 남을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성질이 고약하고 욕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최 촌장은 재물에 대한 욕심만큼이나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대단하여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다 먹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봄이면 어린 사슴의 뿔을 구해 다려 마시고, 가을이면 산삼을 캐오라며 10만이들을 닥달하는 통에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등살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남의 사정 따위는 조금도 봐주지 않았고, 혹여나 누가 자신의 건강 비법을 알아낼까봐 약재를 다리는 동안에는 부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정도로 의심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름이 깊어지고 기력이 예전만 못해지자 촌장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기이한 소문 하나가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뒷산 깊은 곳 용소 근처에 천년 묵은 백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던 한 젊은이가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에 풀숲에서 서리처럼 하얗게 빛나는 뱀을 보았는데, 그 뱀이 내뿜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도망쳐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입을 모아 그것이 산을 지키는 영물임에 틀림없으니 절대로 해코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수군거렸지만,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점점 살이 붙어 그 뱀을 고아 먹으면 늙지 않고 천년을 살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전설로 둔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촌장의 귀에도 들어갔고, 최 촌장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장 나무꾼을 불러들여 그 뱀을 본 장소가 어디인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정말로 온몸이 하얀색인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나무꾼은 벌벌 떨며 자신이 본 것을 사실대로 고하였으나, 촌장의 눈에는 이미 이성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 백사를 차지하여 영원한 삶을 얻겠다는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며 내 평생 소원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인데, 하늘이 나를 위해 저런 영물을 내려보내신 것이라며 껄껄 웃어댔습니다. 최 촌장은 즉시 마을의 장정들을 모두 소집하여 뒷산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당장 그 백사를 잡아오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지키는 영물을 잡았다가는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주저하였으나, 촌장은 자신의 명을 거역하면 소작권을 빼앗고 마을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낫과 그물을 들고 산으로 향해야 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늘도 사람들의 근심을 아는지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산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은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며 백사의 흔적을 찾았지만 영물은 그리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세를 오르내리느라 사람들의 옷은 찢어지고 살갗은 긁혀 피가 맺혔으며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아래에서 기다리는 최 촌장은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아직도 못 잡았느냐며 호통을 쳤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가를 보내 사람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사를 잡지 못해 촌장에게 당할 화와 영무를 잡아받게 될 천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오후에 마침내 깊은 골짜기 바위 틈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백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뱀은 보통 뱀과는 달리 비늘 하나하나가 옥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눈동자는 붉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어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백사는 사람들을 보고도 도망치거나 공격하려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성스러워 장정들은 차마 그물을 던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촌장의 불호령이 두려웠던 한 청년이 눈을 질끈 감고 그물을 던졌고, 백사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그물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백사를 잡아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울했는데, 산새들조차 울음을 멈추고 숲 전체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잡혀온 백사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자태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떤 노인은 백사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이제 우리 마을은 끝이라며 통곡을 하기도 했고, 아이들은 무서운 기운에 눌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최 촌장만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하며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와 백사가 담긴 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최 촌장은 백사를 크고 튼튼한 항아리에 옮겨 담고는 혹여나 도망칠세라 뚜껑을 겹겹이 덮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자신의 안방 깊숙한 곳,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에 모셔두고는 밤낮으로 그 앞을 지켰습니다. 촌장의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다가와 여보, 아무래도 저 뱀은 보통 짐승이 아닌 것 같으니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촌장은 어디서 여자가 감히 남자의 큰일에 참견하느냐며 버럭 소리를 질러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백사가 생명이 아닌 자신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귀한 약재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촌장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하인 덕구가 조심스럽게 촌장의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간곡히 청을 올렸습니다. 덕구는 어릴 적부터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산의 전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인이었는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으리, 저 백사는 천년을 수행하여 곧 용이 될지도 모르는 귀한 몸입니다. 저런 영물을 탐하여 뱃속에 넣으시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늦기 전에 산으로 돌려보내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라고 읍소했습니다. 덕구의 눈에는 촌장에 대한 충심과 다가올 재앙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그렁그렁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최 촌장의 귀에는 덕구의 진심 어린 충언이 그저 자신의 복을 가로막는 헛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촌장은 곰방대를 들어 덕구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며 네 이놈, 네가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를 두느냐. 내가 이 뱀을 먹고 천년 만년 살아서 너희들이 뼈골 빠지게 일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썩 물러가지 않으면 당장 멍석마리를 시킬 테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덕구는 촌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촌장은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항아리 앞으로 다가가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어둠 속에서도
백사의 붉은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서늘한 눈빛에 소름이 끼쳐 도망갔겠지만 촌장은 오히려 그 눈빛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뱀을 향해 네가 천년을 살았다니 그 기운이 오죽하겠느냐. 이제 그 기운은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몸속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이니 억울해하지 말거라. 라고 중얼거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방 안에는 기이한 침묵과 함께 탐욕스러운 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촌장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안 식구들에게 오늘 하루는 아무도 안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가장 큰 가마솥을 가져다가 안방 아궁이에 걸고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는 직접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나 아내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물리치며 귀한 약은 정성이 들어가야 효험이 있는 법이라며 자신이 직접 다려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촌장의 얼굴은 불빛에 비쳐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자 가마솥에 물이 끓기 시작했고 촌장은 마침내 항아리에서 백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백사는 촌장의 손에 들려서도 몸부림치거나 백삼거리지 않고 축 늘어져 있었는데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촌장은 잠시 뱀의 매끄러운 비늘을 쓰다듬으며 그 차가운 감촉을 즐기더니 망설임 없이 끓는 물 속으로 백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솥뚜껑을 닫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궁이 앞에 앉아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마솥에서는 여느 고기 삶는 냄새와는 전혀 다른 향긋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하고 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방문 틈을 타고 흘러나와 집 전체를 감싸 돌았는데 냄새를 맡은 집 지키던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구석으로 숨어들었고 마당의 닭들은 매를 치며 불안하게 울어댔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서서 그 냄새를 맡으며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고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촌장은 그 냄새가 세상 어떤 향기보다 달콤하게 느껴져 코를 벌름거리며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촌장은 밤이 깊도록 가마솥 앞을 떠나지 않고 불을 조절하며 백사가 푹 고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솥 안에서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치 뱀이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가끔 뚜껑이 들썩거릴 때마다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와 방 안을 몽환적인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촌장은 미리 준비해둔 귀한 약재들을 솥 안에 함께 넣으며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면 나는 다시 청춘으로 돌아갈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나를 신처럼 떠받들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만이 누릴 부귀영화와 영생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는 웬 낯선 스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촌장의 집 쪽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허름한 승복을 입고 삿갓을 쓴 그 스님은 촌장의 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검붉은 기운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허, 귀한 영물이 탐욕스러운 인간의 배를 채우려드니 그 원한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저 집안에 곧 큰 사달이 나겠어. 스님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염주를 굴리며 무언가 주문을 외우더니 굳게 닫힌 촌장의 대문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촌장은 백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푹 고아지자 국물을 대접에 가득 따라내어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는 기름기가 둥둥 떠 있었고 은은하게 빛나는 것이 마치 진주를 갈아 넣은 듯 했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대접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고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선의 맛이로구나. 그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개걸스럽게 국물을 마셨고 바닥에 남은 건더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씹어 삼켰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촌장은 배를 두드리며 자리에 누웠는데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넘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은 죽지 않는 몸이 되었다는 생각에 벅차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1000년 동안 누릴 호사를 계획하느라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삼킨 것이 단순한 보약이 아니라 1000년의 세월을 품은 영물의 한 설인 저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갑자기 촌장의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보약을 먹어 몸이 더워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열기는 점점 심해져 마치 뱃속에 불덩이를 삼킨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촌장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물을 찾았지만 아무리 물을 마셔도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바람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촌장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두레박으로 찬물을 퍼올려 머리에 들이붓고 벌컥벌컥 마셨지만 몸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때 맑았던 밤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촌장은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아까 보았던 백사의 눈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와 고통에 휩싸인 촌장은 비틀거리며 다시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고 피부가 찢어지는 듯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벽을 긁으며 신음소리를 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카만거리는 바람 소리만 섞여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촌장의 집을 둘러싼 담벼락 아래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촌장의 집 대문 밖에서는 둔탁한 목탁 소리와 함께 나직한 연불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하인 덕구는 웬 밤중에 스님이 찾아왔나 싶어 비를 맞으며 대문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낮에 마을 어귀에서 보았던 그 허름한 차림의 스님이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덕구를 보자마자 대뜸 이 집 안에 큰 화각 갤리를 틀고 앉았네. 주인이 감당치 못할 욕심을 부려 산신의 노여움을 샀으니 이대로 두면 집안 식구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걸세. 라고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덕구는 촌장이 백사를 고아먹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스님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덕구는 스님에게 바짝 다가서며 스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주인어른께서 백사를 드신 후로 방 안에서 괴이한 소리를 내며 나오지 않으십니다. 비방이 있다면 부디 일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미 뱃속으로 들어간 업보를 어찌 남이 끄집어내겠는가. 스스로 지은 죄는 스스로 풀어야 하는 법. 주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진 것을 모두 내놓지 않는다면 그 몸이 짐승으로 변하여 평생을 기어 다니게 될 것이야.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는 빗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덕구는 멀어지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 불길한 이야기를 차마 안방에 전하지도 못하고 홀로 끙끙 앓으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한편 안방에 틀어박힌 최 촌장은 밤새도록 물을 찾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 목소리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에 가까워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방 안으로 들여다주면 촌장은 두 손으로 물동이를 번쩍 들어 단숨에 들이켰으나 마시자마자 부족하다며 빈동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 일쑤였습니다. 방바닥은 깨진 옹기 조각과 쏟아진 물로 흥건했고 촌장의 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 남산만큼 불룩하게 솟아올랐지만 그의 입술은 여전히 바짝 타들어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타오른다. 뱃속이 불타오른다. 더 차가운 물을 가져오너라 라고 외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촌장의 집 담장 밖으로는 고약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를 쥐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생선이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탐지대에서 나는 흙내 같기도 하여 맞는 순간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옷깃으로 코를 막으며 이게 대체 무슨 냄새래 촌장네서 뱀을 구워 먹었다더니 그 뱀이 상악이라도 한 모양이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냄새는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아낙네들은 빨래를 널다가도 헛구역질을 했고 아이들은 촌장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촌장네 집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 물 뜯는 것도 잊을 지경이었습니다. 한 아낙이 목소리를 낮추며 글쎄 어젯밤에 덕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촌장이 밤새 물을 10동이나 마시고도 모자라 우물물까지 퍼날랐다지. 뭔가 사람이 어떻게 하룻밤에 물을 그리 많이 마실 수 있겠나 라고 말하자 다른 아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것뿐인가 안방에서 밤새 벽을 벅벅 긁는 소리가 들렸다는 소문도 있어 마치 큰 짐승이 갇혀서 발버둥 치는 소리 같았다는데 영물을 잘못 건드려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나 봐.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지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흉흉하게 변해갔습니다. 방 안에 갇힌 촌장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괴하게 변해가고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피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붉은 반점이 돋아나더니 이내 온몸의 피부가 극심하게 가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촌장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의 손톱으로 팔과 다리를 미친 듯이 긁어댔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얀 각질이 우수수 떨어져 방바닥에 눈처럼 쌓였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시원해지기는커녕 살칸이 벗겨지고 피가 맺혔지만 촌장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긁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는 피와 살점이 엉겨붙어 흉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촌장의 아내는 남편의 끔찍한 모습을 보며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용기를 내어 약을 발라주려 다가가면 촌장이 짐승처럼 사납게 눈을 부라리며 밀쳐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몸에 손을 대면 불이 옮겨 붙을 것이다. 촌장은 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구석으로 물러났는데 그 눈빛이 예전의 남편이 아닌 낯선 짐승의 눈빛과 똑같아 아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촌장이 그토록 좋아하던 고기 반찬과 쌀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날생선이나 생달걀 같은 것만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간 밥상은 엎어버리고 부엌에 있는 날달걀을 몰래 가져다 깨먹는 모습을 본 하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촌장의 몸에서는 비늘 같은 딱딱한 껍질이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팔꿈치와 무릎 같은 관절 부위에 생기더니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딱지는 만지면 차갑고 미끈거렸으며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촌장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키에 액하는 괴상한 파열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지만 누구에게도 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더욱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덕구는 주인 어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시 한번 스님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 암자로 올라가 스님이 머물 만한 곳을 찾아 헤맸지만 그 스님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마을의 최고령자인 박노인을 만났는데 박노인은 덕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 주인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먼. 백사는 산신의 아들이라. 그 살을 먹은 자는 뱀의 저주를 받아 땅을 기어다니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라고 전하게. 박 노인의 말은 스님의 경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덕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갔는데 촌장의 집 근처에 있던 나무들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했고 우물물이 붉게 변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촌장이 영무를 죽인 탓에 마을 전체에 내린 재앙이라며 불안해했고 급기야 몇몇 젊은이들은 촌장의 집으로 몰려가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욕심쟁이 촌장은 나와서 해명하시오. 우리 마을을 다 망하게 할 셈이오.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안방까지 들려왔지만 촌장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기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촌장은 이제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관절이 제멋대로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화장실을 가려 해도 기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배를 깔고 팔로 몸을 지탱하며 기어 다녔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거대한 도마뱀이나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바닥을 기어갈 때마다 비늘이 방바닥과 마찰하여 스스쓱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고 지나간 자리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묻어났습니다. 촌장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원통하여 눈물을 흘렸지만 흐르는 눈물조차 차갑게 식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촌장의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잠시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하게 커튼이 쳐져 있었고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촌장의 눈이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촌장이 혀를 날름거릴 때마다 혀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여보하고 비명을 지르며 밥상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놀란 촌장은 뱀처럼 고개를 쳐들고 아내를 쏘아보며 씹새거리는 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아내는 혼비백산하여 안방을 뛰쳐나왔고 마당에 있던 하인들에게 촌장의 변한 모습을 알리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이 뱀이 되었어요. 혀가 갈라지고 눈이 시뻘건 게 영락없는 뱀 귀신이 씌었어요. 아내의 울음소리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소문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촌장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고 요물을 잡아내어 마을의 화근을 없애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촌장의 집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덕구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막아서며 제발 진정들 하십시오. 주인 어른이 병이 들어 그런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사정했지만 이미 겁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문을 부술 기세로 밀어붙였고 겁에 질린 하인들은 짐을 싸서 뒷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굳게 닫힌 안방 문 너머에서는 촌장의 괴로운 신음소리와 무엇인가가 벽을 치는 둔탁한 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 고립된 촌장은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뼈저린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 뱀을 탐했을까? 천년을 살기는커녕 하루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는 자신의 몸을 뒤덮은 흉측한 비늘을 뜯어내려 했지만 뜯어낼수록 더 단단하고 징그러운 비늘이 돋아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몸은 절반 이상이 뱀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고 사람의 언어를 말하려 해도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갈증을 달래려 옆에 놓인 물그릇에 머리를 쳐박았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집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불침번을 섰습니다. 혹시라도 촌장이 뱀으로 완전히 변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해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을 촌장이라는 지위와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자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촌장의 아내는 안방 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불공을 들였고 덕구는 마루 밑에 쪼그리고 앉아 촌장이 제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암흑천지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촌장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뱃속에서는 뱀들이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온몸의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방 안을 대굴대굴 굴렀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장롱이 넘어지고 문짝이 덜컹거렸습니다.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저거 봐라. 뱀이 참리를 틀고 난동을 부리는구나 하며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촌장은 고통 속에서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며칠 전 덕구가 전해준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해야만 저주가 풀린다. 하지만 촌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욕심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약을 사 먹은 것이 무슨 죄란 말이냐. 나는 마을의 촌장이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는 없다. 그는 뱀의 눈으로 문 밖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만 그럴수록 몸의 비늘은 더욱 옥죄어와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고 손가락은 서로 달라붙어 뱀의 꼬리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자에게 내려진 가혹하고도 분명한 형벌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안방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고요해진 방 안의 정적은 오히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것일까? 아니면 완전히 뱀이 되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일까?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고리를 잡았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파충류의 냉기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공포와 의심 속에서 마을의 밤은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며 촌장의 집 마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정적은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누군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지 않으면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의 젊은 장정 몇 명이 몽둥이와 농기구를 손에 쥐고 안방 문 앞으로 다가섰고 덕구와 촌장의 아내는 사색이 되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기세는 마치 성난 파도와 같아서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촌장님 안에 계시면 대답을 해보시오.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소. 한 청년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빠지는 듯한 미세한 소리와 무언가가 바닥을 끄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침을 꼴깍 삼켰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마른 침 넘어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장정 하나가 발로 문을 걷어찼고 낡은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며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독하고 비릿한 악취였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고 그 역겨운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대낮인데도 동굴처럼 어두컴컴했고 바닥에는 물과 깨진 그릇 조각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껍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무렵 사람들은 방구석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물체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웅크린 모습 같기도 했고 거대한 짐승이 텔리를 튼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이야? 짐승이야?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 소리에 반응하듯 구석에 있던 물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최 촌장의 얼굴은 사람들이 알던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의 반쪽은 이미 푸르스름한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다 못해 완전히 붉게 변해 세로로 찢어진 동공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입 주변은 찢어진 듯 넓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혀가 날름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반인반수의 괴물이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학 괴물이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촌장의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영감 어쩌다 꼴이 이렇게 되었소 하며 대성통곡을 했지만 촌장은 아내를 알아보는 기색도 없이 그저 캑캑거리는 소리로 위협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자극을 받은 듯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가 붙어버린 탓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몸에 도단한 비늘들이 서로 부딪히며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덕구는 공포에 떨면서도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물러가시오. 촌장님께서 잠시 병환이 깊어 그러신 것이니 해코지하지 마시오. 덕구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촌장이 마을을 저주하여 뱀 귀신이 씌었다고 믿었고 저 괴물을 당장 마을 밖으로 내쫓거나 없애지 않으면 자신들도 똑같이 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던지며 저 요물을 끌어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촌장의 이마에 날아와 맞았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피 대신 끈적한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촌장은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며 괴성을 질렀는데 그 소리는 흡사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여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굳어버린 혀는 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의미 없는 파열음만 쏟아냈습니다. 이놈들, 내가 너희 촌장이다. 감히 나에게 돌을 던지다니. 라고 외치고 싶었으나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짐승의 포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호령하던 마을 사람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으며 돌 팔매질을 당하자 촌장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수치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지방을 넘어 마루로 기어 나왔는데 따가운 햇살이 그의 몸을 비추자 비늘들이 요란하게 반짝거렸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모습은 더욱 흉측하고 기괴하여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고 노인들은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그치? 천년을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더니 꼴 좋게 되었구먼.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산신의 것을 탐하니 저런 꼴을 당하는 게야. 마당으로 나온 촌장은 눈부신 햇살에 눈을 뜨기 힘들어 괴로워했습니다. 뱀의 눈을 가진 그는 밝은 빛을 견딜 수가 없었고 피부는 햇볕에 닿자마자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늘진 곳을 찾아 마루 밑으로 숨어들려 했으나 장정들이 긴 막대기로 그를 쿡쿡 찌르며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내 죄를 낱낱이 고하고 마을을 떠나라. 사람들은 촌장을 완전히 포위하고 점점 좁혀 들어왔고 촌장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칙칙거리며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손톱은 길게 자라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로워져 있었고 방어 본능에 따라 언제든지 사람들을 할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촌장의 몸 안에서 또다시 뱀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되자 사리가 끓어오르며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짐승처럼 몸을 낮추고 튀어나갈 자세를 취했고 그 살기 어린 눈빛에 마을 사람들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심해, 저놈이 문다. 누군가 외치는 순간 촌장은 이성을 잃고 가장 가까이 있던 청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그의 뇌리에 스치듯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자신이 사람이었을 때 이 청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촌장은 공격하려던 동작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짐승의 본능과 사람의 이성이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 내가 정말 짐승이 되어버린 것인가. 그는 자신의 손, 아니 발톱으로 변해버린 손을 내려다보며 뼈저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사람의 형상을 잃고 마음마저 짐승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나오는 것은 쉰 짐승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문 쪽에서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며 소란스럽던 마당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낭낭한 연불 소리와 함께 며칠 전 덕구가 만났던 그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의 등장은 마치 폭풍우 속에 고요한 빛이 내리는 듯하여 흥분해 있던 마을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며 조용해졌습니다. 스님은 흉측하게 변한 촌장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그저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어이 업보의 굴레를 뒤집어 쓰셨구려. 인간의 탈을 벗고 욕망의 본 모습을 드러내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오. 이 모습은 그대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형상화된 것일 뿐, 그대들도 욕심에 눈이 멀면 언제든 일이 될 수 있어. 이 자는 지금 자신의 죗값으로 지옥불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으니 더 이상의 매질은 무의미하오. 스님의 엄숙한 꾸짖음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슬그머니 돌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마당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모두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촌장에게 쏠렸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촌장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촌장은 스님의 맑은 눈빛에 자신의 추한 모습이 비치자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스님의 기운에 눌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보시게, 촌장 양반,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불로 장생이 이런 모습이었는가? 천년을 산 백사를 삼켜 얻은 것이 고작 뱀의 가죽이란 말인가? 스님의 질문은 비수처럼 촌장의 가슴을 찔렀고 촌장은 흐느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이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네 뱃속에 들어간 백사는 원한을 품고 자네의 피와 살을 뱀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네.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자네가 가진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네. 자네가 움켜쥐고 있는 곳간의 문을 열고 억울하게 빼앗은 땅 문서를 돌려주고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비늘이 벗겨질 것이야. 스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촌장은 그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인데 그것을 다 내놓으라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팔에 도단한 끔찍한 비늘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뱀으로 살다가 산속을 기어다니며 쥐나 잡아먹는 신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사람으로 돌아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 것인가? 촌장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혀를 날름거리며 덕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덕구는 주인의 눈빛을 읽으려 애쓰며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스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촌장은 떨리는 손을 품속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곳간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비늘로 뒤덮여 뻣뻣해진 손가락으로 열쇠를 꺼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하며 끙끙거렸고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마저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열쇠 꾸러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촌장은 힘겹게 발을 움직여 그 열쇠를 덕구 쪽으로 툭 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겠다는 항복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덕구는 굴러온 열쇠를 주워 들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정말 곳간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촌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제 붉은 핏기가 조금 가시고 대신 깊은 회한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이제야 깨달으시는구려. 스님은 덕구에게 열쇠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곳간을 열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게. 그리고 촌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차용증과 소장 문서를 가져와 사람들 앞에서 태워버리게. 그것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네. 덕구는 예, 알겠습니다. 스님하고 힘차게 대답하고는 곳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덕구의 뒤를 따랐고 마당에는 촌장과 스님 그리고 촌장의 아내만이 남았습니다. 촌장은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비늘은 그대로였고 혀도 갈라져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금 이 순간에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엎드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고 그 눈물이 땅을 적시자 신기하게도 그가 엎드린 자리의 흙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참회가 하늘에 닿기 시작했다는 신비로운 징조였습니다. 잠시 후 덕구가 곳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하는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고 그 소리는 분노의 고함이 아닌 기쁨과 환호의 소리였습니다. 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비로소 인간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촌장은 더 이상 그 빛이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덕구가 떨리는 손으로 곳간의 빗장을 풀고 육중한 나무 문을 양옆으로 밀어 젖히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갇혀있던 먼지가 햇살 속으로 춤을 추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하던 곳간 내부가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와 하는 탄성을 내지르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 안에는 쌀과 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콩이며 밥, 말린 고추와 같은 귀한 식재료들이 천장에 닿을 듯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찌들어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기던 마을 사람들에게 그 광경은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황금의 산과도 같아서 몇몇 노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고 머니나를 외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땅 파먹고 살아도 쌀밥 한 번 배불리 먹기 힘든 처지에 촌장의 곳간에 이토록 많은 곡식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들어 곳간을 가리키며 덕구에게 호령했습니다. 자, 무엇을 망설이는가 주인의 허락이 떨어졌으니 이 곡식들을 당장 마당으로 꺼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게. 이것은 본래 촌장의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의 땅과 물, 그리고 사람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것이니 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일 뿐이네. 덕구는 스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마을의 젊은 장정들을 불러 모아 쌀가마니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은 어깨에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나오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아낙네들은 치마폭을 벌려 곡식을 받아내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활기찬 장터처럼 변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밑에 웅크리고 있던 촌장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쌀 한 톨이라도 축내는 놈은 당장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멍하니 보고만 있을 뿐 아무런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 그들을 웃게 만드는 것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면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쌀가마니 하나가 저들에게는 생명줄이었구나. 내가 저들의 생명을 창고에 가두고 썩히고 있었구나. 촌장은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무겁고 질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흐르는 눈물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 나오던 뜨거운 김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곡식 배분이 얼추 끝나자 덕구는 스님의 지시대로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 뭉치를 한가득 안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목줄을 죄던 차용증과 소장 문서, 그리고 촌장이 헐값에 사들인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에는 마을 사람들의 피눈물과 한숨이 얼룩져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숙연해지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종이 한 장 때문에 빚에 쫓겨 야반도주한 이웃이 있었고, 저 문서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문전옥답을 빼앗기고 남의 집 살이를 해야 했던 서름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을 쌓게 하고는 그 위에 문서들을 던져 올리라고 명했습니다. 이 종이 조각들이 그동안 너희들을 괴롭히고 또한 촌장의 눈을 멀게 하여 괴물로 만든 원흉이다. 오늘 이 불꽃과 함께 모든 원한과 업보를 태워버릴 것이니 다들 마음속의 미움도 함께 태워 보내거라. 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덕구가 떨리는 손으로 장작 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마른 장작과 종이를 타고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타닥타닥 종이가 타는 소리가 마치 묵은 빛들이 터지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고 불꽃은 춤을 추며 사람들의 맺힌 한을 달래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불길이 가장 거세게 타오르는 순간 마루에 엎드려 있던 촌장의 몸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가 한 장 한 장 재가 되어 사라질 때마다 촌장의 몸을 옥죄고 있던 뱀의 비늘들이 투둑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른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과 같기도 하고 오래된 갑옷이 부서지는 것과 같기도 했습니다. 촌장은 극심한 고통에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지만 이번 고통은 뱀이 될 때의 그 끔찍한 고통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상처에 고름을 짜낼 때의 시원한 아픔처럼 몸속에 도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동반된 고통이었습니다. 뜨겁다. 몸이 뜨거워 촌장은 쉰 목소리로 외치며 바닥을 뒹굴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더 이상 칩침거리는 뱀 소리가 아닌 분명한 사람의 말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촌장의 아내는 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요. 라며 맨발로 뛰어나와 남편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촌장의 몸에서는 시커먼 연기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뿜어져 나왔고 딱딱했던 비늘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며 그 아래에서 붉은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혹은 뱀이 묵은 허물을 벗고 새 몸을 얻듯이 경이롭고도 처절한 광경이었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빠르게 굴리며 목탁을 두드렸고 끊임없이 독경을 외워 촌장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스님의 연불소리는 불타는 장작 소리와 어우러져 마당에 신비로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촌장은 입을 크게 벌리고 검은 핏덩이 같은 것을 한참이나 토해냈는데 그것은 그가 삼켰던 백사의 원한이자 그가 평생 품어왔던 탐욕의 덩어리인 듯 했습니다. 검은 덩어리를 토해내자 촌장의 붉게 충혈되었던 눈동자가 서서히 본래의 검은색으로 돌아왔고 세로로 찢어졌던 동공도 둥근 사람의 눈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갈라졌던 혀 역시 서로부터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길과 촌장의 허물 벗는 모습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주가 풀리는 과정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촌장을 괴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죄를 씻기 위해 고통스러운 껍질을 깨고 나오는 한 나약한 인간으로 바라보며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도 참 딱하게 되었네. 저렇게 고통을 겪고 다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니 우리도 이제 그만 용서해 줍시다. 한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치며 말하자 주변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문서가 모두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갈 즈음 촌장의 몸을 덮고 있던 마지막 비늘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촌장은 탈진하여 바닥에 축 늘어졌지만 그의 피부는 이제 뱀의 가죽이 아닌 땀에 젖은 사람의 피부였습니다. 비록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기력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수건을 적셔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었고 덕구는 얼른 달려가 깨끗한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촌장은 아내의 부축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물사발을 쥐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지만 지금 마시는 이 물 한 모금은 세상 그 어떤 감로수보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꿀꺽, 꿀꺽, 목을 대가 움직이며 물 넘어가 소리가 들리자 지켜보던 사람들도 덩달아 목이 타는 듯 침을 삼켰습니다. 물을 마신 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 타오르는 모닥불, 그리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스님.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덕구와 마을 청년 2명이 얼른 다가와 촌장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촌장은 부축을 받으며 스님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승으로 죽을 뻔한 저를 사람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촌장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촌장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절할 것 없네. 자네를 살린 것은 내 법력이 아니라 자네가 스스로 내려놓은 마음일세. 그리고 자네를 용서해준 이 마을 사람들의 덕분이지. 보시게. 자네가 문서를 태우고 곡식을 나누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자네를 살리는 약이었던 게야. 스님은 촌장의 몸을 돌려 마을 사람들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촌장은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와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촌장은 울먹이며 입을 떼었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느라 여러분의 고열을 빨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이 곡식과 문서는 당연히 여러분의 것인데 이제야 돌려드리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내 남은 생은 여러분께 진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부디 저를, 이 못난 촌장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도 봄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촌장님, 이제 됐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셨으면 된 겁니다. 라고 외치자 여기저기서 맞아요. 이제 건강 챙기시고 같이 잘 살아봅시다. 라는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분위기가 훈훈해지자 스님이 다시 나섰습니다. 자, 이 좋은 날에 곡식도 풀렸고 묵은 빚도 사라졌으니 그냥 넘어가서야 되겠는가. 마을 잔치를 벌여 다 같이 배불리 먹고 묵은 애군을 털어버리는 것이 좋겠구먼. 스님의 제안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낙네들은 촌장의 곳간에서 나온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된장을 풀어 구수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뱀 냄새와 썩은 내로 진동하던 촌장의 집 마당에는 금세 하얀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장정들은 멍석을 깔고 상을 펴느라 분주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마당에는 거대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촌장의 집 마당에서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 밥을 먹는 것은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이 밥에 고깃국은 아니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각 집에서 가져온 묵은지와 나물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촌장은 상석에 앉는 것을 사양하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사람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끓여준 묽은 흰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런 간도 되지 않은 슴슴한 죽이었지만 그 맛은 천년 묵은 백살을 고아 먹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따뜻했습니다. 허허, 밥맛이 참으로 좋구나. 꿀맛이 따로 없어. 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박노인이 막걸리 사발을 건네며 껄껄 웃었습니다. 촌장, 이제야 사람 사는 맛을 알겠는가? 천년을 혼자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라네. 촌장은 박노인이 건넨 막걸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목을 축이니 뱃속까지 뜨끈해지는 것이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아직도 문서가 타다 남은 불씨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두려운 업화가 아닌 평화로운 저녁을 밝히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배를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남은 떡과 과일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배부름과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촌장님, 잘 먹었습니다. 몸조리 잘하시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며 대문을 나설 때마다 촌장은 일일이 고개를 숙여 답례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사람들의 인사가 이토록 가슴 벅찬 것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소음이 잦아들고 덕구와 하인들이 뒷정리를 하는 소리만이 달그락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촌장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촌장이 벗어놓은 허물 자국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오자 그 비늘 조각들은 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헛된 욕심으로 내 몸과 마음을 망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오늘 느낀 이 따뜻한 밥맛과 사람의 온기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방 안에서는 아내가 이부자리를 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불로장생보다 더 귀한 행복임을 촌장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소란스러웠던 잔치가 끝나고 마을에 다시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을 때 최 촌장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밤까지만 해도 마당을 가득 채웠던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뱀의 악취는 산바람에 씻은 듯이 사라졌고 대신 아침 이슬을 머금은 흙내음과 향긋한 풀냄새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일찍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는데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히던 끔찍한 통증과 갈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흉측하게 돋아났던 비늘 자국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살결처럼 붉고 보드라운 새살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니라 욕심이라는 묵은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난 그의 영혼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촌장은 마당 한구석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검은 재를 바라보며 지난밤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옥죄던 빈문서들이 모두 불타 재가 되어버린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런 원한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촌장이 나온 것을 보고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주인 어른,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안색이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빈말을 한다며 핀잔을 주었겠지만 촌장은 덕구의 말에 허어 웃으며 그래. 덕구야,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 꼴을 하고 아침을 맞는구나. 참으로 고맙다. 라고 진심 어린 답을 해주었습니다. 덕구는 주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촌장의 아내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상 위에는 고기 반찬 하나 없이 맑은 된장국과 나물, 그리고 볼이 섞인 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그 소박한 밥상을 받고는 어느 때보다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내가 그동안 몸에 좋다는 산의 진미는 다 먹어보았지만 어제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은 그 국밥 맛을 잊을 수가 없더구려. 앞으로는 내 밥상에 비싼 약재나 귀한 고기를 올리지 말고 이렇게 밭에서 난 것들로만 차려주시오. 그것이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약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아내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예, 영감, 이제야 진짜 우리 집 밥상 같네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순도순 아침을 먹으며 지난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한 부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로 산책을 나갔는데 이는 그가 촌장이 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고 거만하게 지나가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두 발로 흙을 밟으며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서 반일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 촌장을 보고 잠시 멈칫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촌장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어제 큰일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아부의 빛이 없었고 진심으로 이웃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촌장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답례하며 다들 내 덕이 부족하여 겪은 일이니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하겠네 라고 화답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촌장은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스님을 발견했습니다. 스님은 촌장을 보자 합장을 하며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제자리를 찾으신 듯하여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소임을 다했으니 다시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떠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촌장은 황급히 다가가 스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스님, 어찌 벌써 가시려 하십니까? 스님 덕분에 제가 짐승의 탈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디 며칠만 더 머무르시며 제 대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촌장 양반, 내가 한 일은 그저 자네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거울을 비추어 준 것뿐일세. 자네를 구한 것은 내 법력이 아니라 자네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린 그 용기라네. 뱀은 허물을 벗어야만 성장할 수 있듯이 사람도 욕심을 버려야만 비로소 참된 어른이 되는 법이지. 부디 지금의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남은 생은 베풀며 사시게. 그것이 천년을 사는 것보다 더 값진 불로장생일세. 스님은
이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촌장은 스님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는 맑은 바람만이 남아 촌장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날씨가 좋아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물결쳤고 과일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님이 곡간을 열어 인심을 베푸니 하늘도 감동하여 풍년을 내려주신 게야 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추수 때가 되면 소작류를 얼마나 떼어갈지 걱정하느라 한숨부터 나왔겠지만 이제는 촌장이 소작류를 대폭 낮춰주고 비까지 탕감해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수확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촌장의 집마당은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웃음소리와 노동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더 이상 뒷짐을 지고 감독하는 무서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낫을 들고 밭에 나가 서툰 솜씨로나마 일손을 보탰고 새참 시간이 되면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촌장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어색해하며 말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촌장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스스럼 없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촌장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보람을 뒤늦게 깨닫고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 손이 이렇게 거칠어져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왜 진작 몰랐을꼬. 백사의 비늘보다 흙 묻은 굳은 살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그는 논두렁에 앉아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 눈이 소복하게 쌓인 어느 날 촌장은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을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촌장의 집 근처에만 와도 호통을 쳐서 쫓아냈지만 이제 촌장의 사랑방은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촌장은 화로에 고구마와 밤을 구워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더 해주세요. 라고 조르며 촌장의 무릎에 매달렸고 촌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잡힌 주름은 더 이상 탐욕의 골짜기가 아니라 인자함이 흐르는 강물처럼 보였습니다. 촌장은 가끔 눈 내리는 밤이면 혼자 조용히 뒷산 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자신이 잡아먹었던 그 백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공포나 저주가 아니라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고마운 존재에 대한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촌장은 뒷산 입구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매년 백사를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남은 생을 바르게 살다 가마. 그는 향을 피우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제사를 지낸 다음 날이면 촌장의 집 앞마당에는 한겨울에도 이름 모를 하얀 꽃이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내뿜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백사가 촌장의 정성을 받아들여 용서의 표시를 보낸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촌장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허리도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로장생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임을 알기에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을 진심으로 존경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항상 그와 의논했고
촌장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자 해결사의 집이 되어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촌장은 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장가를 간 덕구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 손주 녀석입니다. 어르신께 제일 먼저 인사드리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덕구가 갓난아기를 촌장의 품에 안겨주자 촌장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 안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방긋방긋 웃으며 촌장의 수염을 잡아당겼습니다. 허허, 녀석 힘이 장사로구나.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마을이 평화로워야 할 텐데. 촌장은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영원히 살지 않아도 자신의 뜻과 사랑이 이 아이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촌장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오? 천년 묵은 뱀을 먹은 것도 아니고 큰 기와집을 지은 것도 아니오. 바로 그날 내 손으로 곡간문을 열고 헛된 욕심을 버린 것이오. 그때 비로소 나는 진짜 사람이 되었고 당신의 진짜 남편이 되었소. 아내는 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감. 저도 그렇습니다. 비단 옷 입고 불안하게 살던 때보다 무명옷 입고 마음 편히 사는 지금이 100번, 1000번 더 행복합니다. 두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평온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밤이 깊어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였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촌장의 집 지붕 위로도 그가 나누어준 쌀로 밥을 지어 먹은 이웃들의 초가집 위로도 공평하게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밤마다 들리던 촌장의 괴로운 신음소리도 뱀이 기어다니는 흉흉한 소문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코고는 소리와 풀벌레들의 합창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촌장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까지도 사람들에게 큰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생길 때마다 촌장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촌장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며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잠자듯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날 마을 뒷산에는 쌍무지개가 떴고 사람들은 촌장이 마침내 인간의 굴레를 벗고 진짜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과도한 욕심은 몸과 마음을 짐승으로 만들지만 비움과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욕심 대신 평온함이 가득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달빛이 참 곱습니다. 부디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촌장이 찾았던 그 평화로운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